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섭니다. 역대 영부인으로는 처음입니다. 김 여사는 내일 특검팀에 출석해서 주가 조작이나 공천 개입을 포함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받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간단한 입장 발표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예우 차원에서 가져왔던 티타임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송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해 10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석해 논란을 빚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검찰 조사 때와 달리 공개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차에서 내립니다. 이후 건물 정문에 설치될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향합니다. 김 여사는 취재진 앞에서도 짧은 의견 표명을 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로 들어가면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총 5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가 첫 조사를 맡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고가품 착용 논란이 일었던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모 씨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6월 병원 퇴원 때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지만 내일은 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조사실로 향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결국 영장 효력 만료일인 모레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어서 유주은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내일 김건희 여사 조사 뒤로 미뤘습니다. 특검은 오늘 내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며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돼 소환 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여서 집행을 시도한다면 모레가 유력합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고 김 여사를 소환하려던 특검 계획이 바뀌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최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서 김 여사와 공동 피의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내일 김 여사가 어떤 해명을 내놓느냐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에 적극적으로 진술할 예정인 김 여사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강제 구인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특검팀이 금방이라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할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안 간다고 해요.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네, 그동안 특검 움직임 어떻게 달라졌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특검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마자 내일 구치소로 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영장 집행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 거죠. 또 1차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1일 기자들이 오정희 특검보에게 오늘 윤 전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겠냐, 내란 특검은 안 됐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오 특검보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우리는 가능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자신 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과 내일 체포 없다, 매일 하던 브리핑도 주 2회로 줄이겠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특검팀이 체포를 망설이게 된 이유랄 게 있을까요? 이론과 실전이 달랐던 걸로 보입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로 가기는 했는데 막상 실제로 해보니 물리력을 쓰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도 예상 못했을 거고요. 결국 2시간여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내밀한 속옷 차림을 세세하게 묘사해서 언론에 알리면서 논란이 이어졌잖아요. 변호인단의 법적 조치,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빌미를 제공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론과 실전이 달랐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이렇게 영장 재집행을 하게 된다면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특검은 물리력을 쓰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특검이 아니라 교도관입니다. 변호인단, 불법 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구치소 측에 공개 입장을 냈잖아요. 실제로 교정당국을 취재해 보니까요. 끌어내겠다라는 특검과는 달리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특검이 물리력을 쓰는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들려고 할 것 같다 이렇게 희망 섞인 반응도 있었고요. 교도관 입장에선 물리력을 행사하다가 불상사가 생길 경우 책임을 떠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공언처럼 쉽지만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건희 여사는 내일 공개 출석을 하죠. 네, 맞습니다. 김 여사 내일 포토라인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특검에 출석해서도 본인이 직접 해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에 주변의 답답함을 계속해서 호소해왔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내가 직접 구매한 모조품이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 전혀 아니다라면서요. 김 여사 측에선 이 준비된 입장을 잘 설명하면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자신 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자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군요. 그렇다면 내일 혹시 밤샘 조사가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김 여사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 김 여사 측근에 따르면요. 내일 출석 장면을 보면 평소 김 여사 모습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병으로 저혈당 증상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게 한눈에 보일 거란 겁니다. 야간 조사, 심야 조사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데 변호인단은 김 여사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으로 개미 투자자의 반발에 부딪힌 여권에 또 다른 악재가 터졌습니다. 사선 중진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억대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겁니다. 이 의원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내놓은 해명마저 납득하기 어려워서 더 수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된 의원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온라인 매체가 공개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실시간 호가를 확인하며 분할 매수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선 주문을 정정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당시는 방송법이 국회 상정돼 본회의가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차명 거래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의 신빙성을 두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하던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SNS 올린 그 정보입니다. 보좌관 핸드폰. 예, 맞습니다. 사명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이날 보좌관 명의로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총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 공개한 이 의원 재산에는 주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한 가운데 여당 중진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터지자 여권 전체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새 당대표를 뽑은 지 얼마 안 된 민주당은 더욱 난처한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이춘석 의원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직자 추가 인선을 논의하기 위해 오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시작 전부터 당혹감이 읽혔습니다. 회의 직전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한 참석자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며 난처한 입장을 내비쳤고 또 다른 참석자는 이 의원의 말을 들어봐야 하지 않냐며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공석인 윤리감찰단장을 대신해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 관계자는 지체할 것 없이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거니까요. 진상조사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시죠. 네. 이 의원과 같은 국회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만약 현직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 거래를 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위원장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주식 차명 거래는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장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민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즉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논란까지 환기하며 보좌진 갑질 프레임으로도 공격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차명 거래가 아니라면 보좌진의 사적 재산을 마음대로 거래한 거냐며 강선우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음식물 쓰레기 셔틀의 비대 수리까지 모자라 이춘석 의원 주식 계좌 명의 제공까지 이 정도는 되어야 여당 보좌진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당권 주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 종목인 네이버와 LG CNS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 과장인 이 의원이 AI 정책을 담당한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춘석 의원이 어제 보좌관 휴대전화로 거래했던 주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공개된 사진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보실게요. 본회의 중에 먼저 네이버 주식 실시간 호가를 확인하는 장면이 찍혔고요. 또 이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 의원 보좌관 차모 씨 계좌에 네이버 주식이 150주, 또 LG CNS 주식 42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 카카오페이는 537주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억 원이 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1억 원.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차명 거래를 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신고된 재산에 저 주식들 있습니까? 지난 3월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 공개된 공개 현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 가족이 소유한 주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작년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으니까 올해 취득한 주식은 아직 반영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작 재산 신고한 주식은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왜 보좌관 휴대전화 갖고 있었냐 이 의원한테 기자들이 따져 물었는데 구체적인 답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식 거래할 때 쓴 게 보좌관뿐이고 의원님 뿐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나중에 밝힐게요. 그럼 그 휴대전화는 왜 그만 가지고 계셨던 거세요? 그러면 본인 게 아니시고요. 그 자체가 또 논란이 계속 되니까 제가 가장 감개를 느꼈습니다. 보좌관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타인 명의의 증권사 앱을 다른 사람이 쉽게 열어볼 수가 있는 겁니까? 쉽지 않죠. 보통 남의 증권사 모바일 앱 접속하려면은요, 이제 인증서 비밀번호나 패턴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얼굴 인증이나 지문 인증도 사용이 되는데 이건 본인이 아니면 접속이 아예 안 되잖아요. 보좌관이 이 의원이 거래하도록 증권사 앱을 열어줬다는 거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 정보 보세요라고 타인한테 훤히 공개한다는 것
쉽지 않고 이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좌진 차모 씨에게 그 경위를 물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의문이 계속 남는 상황인데 왜 굳이 이 보좌관의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 의원이 이것도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야당에서는 이렇게 꼬집더라고요. 자, 부하 직원 폰 가져다가 주식을 팔았으면 횡령이고 갑질이고 스토킹이라고요. 그런데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도 해당 보좌진 이름으로 이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던데요. 자, 사진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요.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때 주식 거래창을 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때 주식창에 표시된 계좌도 공교롭게도 차모 씨였습니다. 그래서 차명 거래가 더 의심되는 또 다른 대목이 되는 거죠. 이춘석 의원의 해명이 뭐 추가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역시 이 의원이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현재 야당이 차명 거래를 의심하는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이 의원이 보좌진 명의 계좌에서 거래한 종목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네이버 같은 주식이요.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AI 관련 정책과 관련이 크거든요. 게다가 이 의원이요. AI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춘석 의원 이해충돌 회피용으로 차명 거래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차명 거래 의혹도 뭐 논란은 논란인데 이 의원이 왜 본회의에서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때 주식 거래를 했다. 이 사실 자체도 비판을 받고 있고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정도 사안 그렇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제 뭐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조사에 들어갔고요. 지금 수사기관도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의원은 부인했지만은 법조계에 저도 물어보니까 이 의원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사 상황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함께 수습해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에는 우선 함구령이 내려졌지만 잡음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늦어도 모레까지 절충안을 보고받겠다는 방침인데 당에선 이번 논란이 주식시장엔 분명한 악재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함구령에도 잡음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 펴내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라 그런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악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진성준 의원은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한 거라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 개인이 이번 개편안을 강행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겁니다. 대주주 기준 하향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이소영 의원은 공개 토론을 자제하겠다면서도 한정혜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 한 정책위의장은 모레 열리는 회의에서 사흘간 수렴된 의견을 지도부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인 의견 중엔 기준 10억 원 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며 더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 첫 특별 사면 명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대북 송금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단 대표가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기 초반 사면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게 내부 기류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대북 송금 혐의와 별개로 개인 비리 혐의도 받고 있어 이번 사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포함 여부는 미정입니다. 조국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아예 정치인 사면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은 대통령실의 사면 대상자 요청에 답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 이화영 같은 사람들 사면에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명단은 모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가 다른 당대표를 예방하면서 제1야당은 쏙 뺐습니다. 사실상 협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걸로 해석되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 10번, 100번이라도 정당 해산감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조국혁신당이었습니다. 내란 종식과 이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공동 노력하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 뒤로 정 대표는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을 차례로 예방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예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2일 당대표로 선출 직후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한 대야 강경 기조를 유지한 겁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래도 모자란데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의지도 재차 피력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국회에서 의결해 온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기가 좀 어렵겠죠.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정부 대신 국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발의안을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정 대표의 이 같은 강경 모드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한 당 관계자는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패싱당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쯤 되면 전쟁하자는 거라고요.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당대표가 다른 당 대표를 예방하는 국회의 오랜 관행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깨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당대표이니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축하난도 보내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어떤 대화 상대가 아닌 그런 것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취임 일성이 내란 세력 척결이었는데 오늘 국민의힘도 패싱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이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는 정 대표의 발언도 망언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SNS에 우리 정당을 지지했던 국민을 모욕하고 통합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도 막말 대마왕에서 벗어나 품위를 지키는 여당 대표가 되시라고 직격했습니다. 정 대표는 보수진영 야당인 개혁신당에도 예방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정 대표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내일 새벽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극한 날씨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입니다. 김재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3.5도, 경기 광주 37.5도, 경북 구미 35.9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또다시 물폭탄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오는데 경기 북서부는 120mm 이상, 수도권은 최대 80mm가 내립니다. 최근 수해를 입었던 충청도 1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상 레이더를 보게 되면 얇고 긴 비구름이 내일 새벽부터 북측에서 내려와 수도권과 강원 접경 지역에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비를 뿌립니다. 오전엔 서울을 비롯해 중부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 최대 7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후 비구름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해서 7일 아침까지 충청 남부와 남해안에 비를 쏟아냅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한 달 반 만에 30도 아래인 28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주말에는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가 높은 찜통더위와 함께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도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폭염이 이어지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큰 비가 오는 등 당분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홍수를 막겠다고 130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방어벽이 오히려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해당 지자체 부랴부랴 방어벽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한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7일, 하천 주변에 설치된 홍수 방어벽이 밀려든 빗물을 가둬버렸습니다. 틈새로 폭포수처럼 물이 빠져나가고 화물차는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우비를 입은 주민이 어쩔 줄 모릅니다. 밀려든 빗물의 수압이 높아지면서 홍수 방어벽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물 들어갑니다. 2주 뒤 지난 3일 폭우 때도 홍수 방어벽이 물길을 막으면서 주택가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여기서 미처 못 빠지니까 물이 역류해갖고 요리 와본 거 이제 경력 현상. 홍수 방어벽은 하천 범람 피해를 막기 위해 130억 원을 들여 2019년부터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천으로 흘러가는 빗물을 막아 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잦은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은 시청 등을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거는 인재지,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야. 민사소송하고 있죠. 복구청하고 시청하고 물어야죠, 이거를. 광주시는 뒤늦게 홍수방어벽 철거에 나섰습니다. 난간 플라스틱판을 없애 물이 흘러가게 했고 아래쪽에는 배수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배수 문을 만들 거예요. 여름에 다 빠져나가요. 큰 걸로 만들어요. 주민들 사이에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오늘 대낮에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안으로 경찰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경찰 특공대원과 경찰견, 군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3분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 설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폭약을 설치했고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폭발물 수색 작업 중인 백화점 앞입니다. 출입 통제선과 함께 경찰들이 둘러싸 사람들은 물론 차량 통행도 막고 있는데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소방차도 대기 중입니다. 직원 1,000명과 고객 3,000명 등 총 4,000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금 무서워가지고 계단 위에서 내려가기는 했는데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도 이쪽 문으로 나와서 빨리 절로 길을 건너요. 1시간 반가량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폭파 예고 게시글을 올린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심지어 뒤따라온 택시기사를 폭행했는데요. 이 남성,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었습니다.
경찰 앞에선 태연하게 신분증을 내밀며 면책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가 우회전 방향 지시 등을 켠 채 직진하다가 택시와 부딪힙니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차량은 20분가량 달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멈춥니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차에서 내려 뒤따라온 택시기사에게 다가가 폭행과 함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합니다. 얼굴은 벌겋고 술을 많이 이제 마신 상태를 이제 바로 알 수 있었고 냄새가 날 정도로. 택시기사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게 참사관 신분증을 내밀며 면책 특권이 있으니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2차례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술 냄새가 나 경찰이 추궁하자 와인 2잔과 위스키 반잔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관은 비엔나 협약의 면책 특권을 인정받아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채널A의 세부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남성의 경찰 출석을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음주운전을 안 했는데 단속을 2번이나 당했다며 50대 남성이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했습니다. 이 남성, 태연히 식당에서 아침을 먹다 체포됐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흰색 승합차에 다가가 음주 측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승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경찰관이 차를 세우려 매달렸고 10m가량 끌려가다 결국 도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경찰은 무릎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도주 10시간 만에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던 50대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이미 음주 단속을 했는데 또 단속을 해 화가 나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분 전에 반대편 차선에서 음주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다고 짜증나서 그랬다 합니까? 경찰은 50대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만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얼마 전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생일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문화유산 보존구역에까지 스티커를 붙이곤 제대로 뒤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양 도성길을 따라 걷는 남성. 안내 표지판 뒷면에 무언가를 붙이고 사진을 찍은 뒤 사라집니다. 다른 CCTV에도 이 남성이 동료와 함께 무언가를 붙이고 사라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CCTV를 자세히 보니 남성이 붙인 건 빨간 스티커입니다.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의 생일을 맞아 서울 한 26곳에 스티커를 숨기고 팬들이 이걸 찾으면 스타의 애장품을 주는 행사였습니다. 문제는 스티커를 붙인 장소입니다. 사적 10호인 한양도성 인근 보호구역 시설물에 무단으로 생일 이벤트용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최소 4군데 이상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존구역 내 시설물에 부착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재발 방지 요청 등을 할 계획입니다. 채널A가 확보한 영상엔 스티커를 발견한 시설 관리인이 황당해하는 반응도 담겼습니다. 기획한 사람들도 제대로 있냐 아닌지 문화재에다가. 아이돌 스타의 생일 이벤트 스티커가 붙었던 시설물입니다. 이 밑을 보면요, 여전히 스티커를 붙였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벤트를 맡은 외주업체가 상세한 소통 없이 행사를 강행했다며 세밀히 파악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한 병에 2,300만 원이나 하는 위스키 수천 병을 밀수한 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의사와 교수가 대거 포함돼 있었는데 결국 검찰에 송치되고 추징금 41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창고입니다.
선반에 의약품 대신 위스키가 빼곡합니다. 이 병원 의사는 3억 원어치의 위스키를 지인 명의로 쪼개 수입하면서 4억 3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수천만 원짜리 위스키를 저가 유리 제품으로 속여 수입해 8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118병의 위스키를 해외 직구하면서 일부러 금액을 낮게 신고해 4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교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꼼수를 벌이다 관세청에 적발된 이는 모두 10명. 유명 대학 교수 또는 기업 대표 또는 의사, 한의사 이런 전문 고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있었고요. 밀수 위스키는 5,400여 병, 시가 52억 원어치입니다. 이 중엔 시가 2,300만 원에 달하는 한정판 라프로익 27년산을 비롯해 2,200만 원짜리 아드백과 1,800만 원짜리 발베니 같은 초고가 위스키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세 등 4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지난달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경찰이 신고 접수 72분 만에 현장에 진입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무전 녹취록을 보니까 방탄 헬멧 등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내부 진입을 망설인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홍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편이 총에 맞았으니 빨리 와달라는 첫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9시 31분. 상황실은 출동하는 직원들은 방탄복, 방탄 헬멧을 착용해달라. 방탄복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해달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지구대 경찰은 방탄모, 방탄방패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진입이 어렵다고 보고합니다. 당시 현장에는 순찰차 3대에 방탄 헬멧 6개가 실려 있었지만 하나도 챙기지 않은 겁니다. 첫 진입은 경찰 특공대 주도로 신고 접수 72분 뒤에야 이루어졌고 총을 쏜 남성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지구대장은 방탄 헬멧이 트렁크 안쪽에 있어 찾기 어려웠다며 빨리 출동하려다 보니 일반 헬멧 1개만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무전 녹취록에는 오후 10시 47분에야 CCTV를 확인하겠다는 보고가 올라온 정황과 이미 현관문 잠금 장치가 부서져 열린 상태였지만 남성이 나올까 봐 붙잡고 있었던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감찰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인사조치 등 징계를 지금 정확히 하세요. 사실관계가 나오면 알았습니다. 정확히 하시고.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시원한 계곡 찾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이 계곡을 마치 자기 땅인 양 영업에 활용하는 얌체 업주들이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현장을 송채은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금 저는 완벽한 물놀이 복장입니다. 산과 들이 어우러진 바로 이 계곡에 가기 위해 충북 단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계곡 바로 앞에서 펜션 주인이 막아섭니다. 계곡 있는 곳 찾아가지고 왔는데. 그래요? 저희 지금은 손님이 있어서 그 계곡에 손님들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뭐 이렇게 놀 수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은. 계곡으로 가려면 이 펜션을 지나야 하는데 펜션 고객이 이용 중이니 다른 곳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2분 정도 가더니 도로에 멈춰섭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보시라고 제가 모시고 왔어요. 진입로도 없고 제 키보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만 갈 수 있는 계곡이었습니다. 거의 절벽인데요, 절벽? 사실 이 계곡은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못 들어간다고 막아서는 게 문제란 겁니다. 기자임을 밝히고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펜션은 이제 사유지지만 계곡이 사장님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것이 아니죠. 근데 그곳까지 출입을 막으면은 아니죠. 계곡을 이용하시는 거는 제가 막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저희 펜션을 통해서 가실 수는 없고. 군청에 물었습니다. 유일한 통행료일 경우에는 사유지를 하더라도 통행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 단속에 동행해봤습니다. 계곡에 이렇게 파라솔과 의자를 놓고 자리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오실 때 그때 설치하고 귀가하시면 걷어내는 거예요. 자리값 따로 받으세요.
산이 따로 사면 안 되죠. 취재팀은 단속반이 철수한 뒤 계곡으로 다시 가봤습니다. 저 사장님이 네네. 이거 깔면서 돈 받았어요. 아, 혹시 얼마나 정도 내셨어요? 얼마나? 5만 원. 요거랑 요거 깔아주면서. 취재팀을 보고 펜션 주인이 찾아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돈 받았는. 하지만 곧 말이 묘해집니다. 공짜가 아니지. 자기들이 긁어 와가지고 이걸 빌려도 하는 사람은 돈을 주죠. 땅은 아니잖아. 땅은 땅값은 안 받잖아. 파라솔과 의자 대여비를 받았을 뿐 계곡 땅 장사를 한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지자체가 집중 단속을 벌이지만 여전히 일부 상인들의 얌체 행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송채은입니다. 네, 일본에서 해상 불꽃놀이 중 불꽃을 쏘는 배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배가 불에 타는데도 불꽃은 계속 하늘로 발사되며 제어가 되질 않았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화려한 폭죽이 터집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불꽃을 쏘아올리는 배가 갑자기 활활 타기 시작합니다. 배가 화염에 휩싸였지만 폭죽은 하늘로 계속 발사됩니다. 축제는 한순간에 사고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한국인들도 즐겨 찾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불꽃놀이 도중 발사선 두 척이 불에 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발사선에 타고 있던 작업자 5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주최 측은 불이 붙은 후에도 불꽃 발사 제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혼잡한 지하철 객실 안에 하얀 연기가 차오르고 승객들은 놀라 탈출을 시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뉴저지주 지하철역에서 불이 나 13명이 응급조치를 받았고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출근 시간대 주요 노선 2곳이 전면 중단돼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러시아 소치의 석유 저장소 앞. 불기둥을 배경 삼아 두 여성이 웃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새카만 연기가 피어오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촬영에 몰두합니다. 이들은 SNS에 직접 영상을 공개했는데 전쟁을 즐기는 것이냐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비상시 행동수칙 위반이라며 이들을 구금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흡사 납치당하는 모습으로도 보이죠. 러시아와의 장기전에 병력난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징집을 거부하자 강제로 끌고 가 동원하고 있는 건데 시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문을 잡고 버티는 남성을 질질 끌고 나옵니다. 소리치며 저항해보고 남성의 지인까지 나섰지만 군인들은 남성을 차에 태우고 떠납니다. 또 다른 남성은 군인 4명에게 팔과 다리를 모두 붙잡힌 채 승합차에 실렸습니다. 사람 많은 공원에서도 강제 징집이 이루어집니다. 러시아와 3년 반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병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체 건강한 젊은 남성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엔 징집관을 피해 달아나던 남성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전선을 방문해 징집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Але ж ви українці боретесь, як командир сказав. І таджики, і узбеки, і китайці, всі вже тут, і пакистанці. 하지만 강제 징집의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반대 시위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연말쯤엔 집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곳곳에는 재건축 진행 상황을 알리는 시공사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재건축 속도를 내면서 최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118제곱미터 물건은 38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인근 단지의 전용 146제곱미터는 51억 500만 원의 최고가를 썼습니다. 모두 6.27 대책 이후 이뤄진 거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와 강도 높은 대출 규제까지 겹쳤지만 투자자들이 미래 가치를 내다보며 재건축 단지 매입을 늘린 겁니다. 재건축이 됐다 하면 사람들이 그런 기대심을 하는 거겠지. 올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인기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번 대출 규제의 효과는 3에서 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도시정비 활성화 등 강력한 공급 대책이 없으면 4분기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집값 반등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온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대한항공 일부 항공편의 좌석 배치가 확 바뀝니다. 1등석을 없애고 일반석보다 10% 정도 비싼 프리미엄석을 만드는데요. 일반석은 좌석수를 늘리면서 비좁아지게 됐습니다. 소비자들 반응 냉담합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일부 중단거리 노선의 좌석 배치를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의 가장 앞에 있던 1등석은 없어집니다. 대신 1등석과 일반석의 중간쯤 좌석인 프리미엄석이 40석 신설됩니다. 일반석보다 좌석 너비가 넓고 앞뒤 간격도 더 여유로운 대신 가격은 10% 더 비쌉니다. 일반석은 기존 333 배열에서 343으로 바뀌면서 좌석 수가 21석 늘어납니다. 기존 약 46cm였던 좌석 너비는 약 43.5cm로 줄어들게 됩니다. 250매짜리 A4 용지 묶음입니다. 두께가 2.5cm인데요. 항공기 구조가 바뀌면 일반 좌석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단거리 항공편일수록 1등석 수요가 부족하다며 낮은 등급의 좌석을 늘려 수익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좌석이 좁아져 불편이 늘어날 거라고 우려합니다. 움직할 때는 되게 불편할 것 같고 옆에 볼 때 리스트레칭 할 때도 옆에 사람한테도 피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한항공 측은 343 좌석 배열은 글로벌 항공사들도 이미 사용 중인 방식이라며 서비스 품질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좌석 구조는 향후 유럽, 미국 등 장기 노선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반려견에게 물파스를 바르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반려견이 얼마나 따끔거리고 아팠을까요? 김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안 남성이 반려견의 머리와 다리에 물파스를 바릅니다. 물파스예요? 반려견이 거부하듯 몸을 비틀지만 남성은 강아지 목에 걸린 옷을 잡아 끌며 다시 파스를 바릅니다. 영상을 촬영한 시민은 당시 지하철 안에 파스 냄새가 강하게 났고 남성에게 이유를 묻자 이해 못할 대답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물어봤어요. 그걸 왜 바르냐고. 그랬더니 잘 걸어 다니라고 바르는 거래요. 진통소염제인 물파스는 사람 피부에도 자극을 주는 의약 외품입니다. 강아지 피부는 사람보다 훨씬 얇고 예민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자극뿐만 아니라 핥았을 때 침 흘림이나 구토 증상까지 유발할 수가 있고요. 살리실산 같은 경우는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간에 독성을 나타내서 간 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고. 물파스 외에도 사람용 약품을 동물에게 처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빨간 약으로 불리는 살균 소독제, 포비돈, 요오드 역시 농도가 강해 동물에게 직접 바를 경우 상처 부위가 덧날 수 있습니다. 진통소염제도 복수가 차거나 황달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인생 2막은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배우 차인표 씨가 42살 때 쓴 소설로 황순원 문학상 신진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읽어봐야 결말을 아는 장편 소설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는데요. 장치혁 기자입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
제14회 황순원 문학상 신진상을 받았습니다. 차인표 씨는 자신의 SNS에 42세에 첫 소설을 출간했는데 58세에 신진 작가상을 받는다며 인생은 끝까지 읽어봐야 결말을 아는 장편소설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상을 받게 된 건 2022년 작품 인어사냥입니다. 먹으면 천년을 산다는 인어 기름을 둘러싼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그린 한국형 판타지 소설입니다. 저를 포함한 인간들이 자연을 대하는 시선이 더불어 사는 시선인가 아니면 약탈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었나 그동안 인어에 그것을 대입해서 한번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차인표 씨는 한창 연기 활동을 하던 2009년 장편소설 잘가요 언덕을 통해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글 쓰는 게 약간 이제 장거리 달리기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루에 3,000자씩 쓰겠다. 그래서 3,000자 쓰고 그 다음날 2,000자를 지우는 한이 있어도 차인표 씨는 잘 썼다는 칭찬이 아니라 이제부터 잘 써보라는 격려로 여기고 집필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 사무실과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시위대가 법원 청사에 난입하도록 전 목사가 지시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패를 든 경찰관들이 사랑제일교회 진입로를 통제하고 경찰 차량과 수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신도들은 교회 탄압 중지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입니다. 경찰이 오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자택과 교회,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월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를 입건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6개월 만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서울 서부지법 난입사태 당시 이를 배후에서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특수건조물 침입교사 등의 혐의가 적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사 대상에 특임 전도사 2명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을까요? 경찰은 앞서 전 목사의 통신 기록과 금융계좌 내역도 확보했는데 의미 있는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거기에 진입을 했는지 난 전혀 모른다고. 그 서부 사태하고는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나는 은퇴 목사예요. 사랑제일교회도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혹시 밤을 샜나요?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밤을 샌 건데요. 어제 오후 4시부터 24시간 진행된 방송법 필리버스터를 저녁 식사도 거르고 지켜본 겁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보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잔 건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방통위 사무처장이 교대를 해주려고 본회의장 밖에서 기다렸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의견을 자세히 듣는 게 소관기관장의 의무라면서 밤새 다수결과 법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반대하던 방송법은 오늘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통과됐죠. 밤새 진행된 토론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글쎄요, 토론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지 한번 보시죠. 반말하지 말라고! 반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정 의원님 발언할 때 조금 품격 좀 지켜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직 대통령들인데 무슨 초대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광복절에 있을 국민 임명식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초청장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진영 구분 없이 전직 대통령 내외를 초대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도 포함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만 빠졌습니다. 이런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 내외부는 현재 구속 중이거나 또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그 두 분은 초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3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자 국민 통합에 저해된다고 지적했죠.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입니까?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국정농단 세력, 부정부패 세력, 박근혜, 이명박, 국가 반란 세력, 윤석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초청하는데 안 갈 이유가 있느냐고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주제 하나 더 보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모습이 보이는데 무능한 아이라는 말을 누가 한 겁니까? 각종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최 처장은 민주당이 지난 20대 대선에 패배한 이후 SNS에 윤호중, 박지원 같은 무능한 아이들이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썼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윤 장관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국무회의 때인가 임명장 받을 때 우리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하고 웃으면서 악수를 하시는 게 인연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 예. 야, 참 속도 좋으십니다. 저 같으면 얼굴 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장관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무능한 뭐 어떻고. 그런 또 자극이 있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윤 장관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유능하다고 평가해서 임명한 장관인데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혁신처장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폄하했다면 과연 어느 인사가 잘못된 건지 헷갈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하루 걸러 또 폭우 예보입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이번에는 특히 중부에 강하게 올 텐데요. 시간당 최대 7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 중부에서 시작돼 오전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와 강원에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많게는 100mm가 쏟아집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는 남부에 비가 집중될 텐데요.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폭염특보는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고요. 영남은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이 많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무덥겠습니다. 내일 비와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만 습도가 더해져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27도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는 강한 비로 서울 29도로 기온은 거의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